자, 이제 앞에 화면 볼게요. 저희 어제 게시판 만들기 처음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였고, 이제 원래 이걸 할 때 여러분들한테 직접 해볼 수 있는,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드리면서 하는 편인데, 방학 특강 특성상 기간이 좀 짧게 선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할 수가 없어요, 시간상. 그래서 최대한 많이 보여드리는 식으로 갈 거고, 여러분들이 따로 복습을 좀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도 새로운 기능 좀 만들어 볼 겁니다. 일단은 어제 우리가 디테일 기능까지 만들어 놓은 상태였잖아요. 이거 가지고서 음, 게시물 삭제하는 기능 하나 만들어 볼 겁니다. 자, 게시물을 삭제한다라고 하는 행위는 어떤 것들이 이루어져야 될까요? 지금 현재 우리 상황을 빗대어서 봤을 때 현재 우리가 만들고 있는 코드가 게시물을 작성하면 어디에 저장해요? 게시물들이 보관되는 저장 공간은 어디예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아티클스 리스트에 해당을 하겠죠? 리스트. 지금 여러분들이 아직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것들을 자바랑 접목시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의 대용으로 임시적으로 아티클스라는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지금 저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다 보면은 우리는 순수한 자바만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어쩔 수 없이 프로그램이 껐다가 켜지면 그 전에 썼던 게시글들 같은 건 남아있지 않게 돼요. 이건 당연한 거죠. 왜냐면 우리가 만들었던 리스트 자체가 프로그램이 껐다 켜지면 없어질 거니까. 이거는 여기에 있는 지역 변수 여서가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전역 변수에 있다라고 해도 코드가 실행되고 끝난 시점에서 다시 실행을 하면 얘는 없어지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게시판에는 데이터의 영속성이 아예 없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영속성 같은 경우는 데이터베이스를 배우고 나서 그 데이터베이스와 자바를 접목을 시키면 같이 병합을 시키면 그때는 완벽하게 해결이 돼요. 왜냐면 데이터베이스라는 건 데이터를 물리적으로 저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녀석이기 때문에 실제로 영속성을 가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그게 안 되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해보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게시물 삭제 기능을 만든다 라고 했을 때 또 어떻게 했더라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 실제로 삭제 기능을 사용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일반적인 게시판이라면 뭐 로그인을 해야 될 거고 그리고 내가 쓴 글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야 될 거고 내가 쓴 글이 아니라면 삭제가 애초에 버튼 같은 게 없을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삭제라는 행위는 뭐 상세 보기 같은 페이지에서 삭제 버튼 보통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 화면단을 구성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간단하게 이제 콘솔에 출력하는 형태로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건 불가능해요. 우리가 어떻게 썼더라로 생각이 시작되는 건 맞지만 우리가 썼던 방식에서 화면단의 버튼을 누르는 행위라던가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똑같이 따라할 수는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이 행위를 대체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삭제라는 버튼을 누른다라는 행위. 사용자가 나 이걸 지울 거야 라고 의사를 표시한 이 행위를 우리는 또 명령어로 삭제할 거야 라는 의사를 표시한다. 이런 느낌으로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삭제할 거야 라고는 했는데 이것만 가지고 되나요? 그냥 삭제할 거야만 하면 돼요. 몇 번 글 삭제할 거야 정도는 얘기를 해줘야 어떤 글을 지울지 알려줘야 우리가 해당 글을 찾아서 지워줄 수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의사를 표시한다라고 하는 건데 얘 같은 경우는 어제 우리가 했던 것처럼 아티클 delete라고 하는 것 뒤에다가 글 번호를 입력할 겁니다. 뭐 1이 됐든 2가 됐든 여기에 글 번호가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 이 글 번호가 실질적으로 내가 지우고자 하는 글의 번호니까 해당 글을 있는지 없는지 또 찾아봐야 될 거고 있으면은 삭제를 해줘야 되고 없으면 없다라고 메시지를 보여줘야 되고 이런 경우를 또 생각을 해야겠죠. 이 부분들은 디테일에서 만들었던 부분과 거의 동일할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디테일을 그대로 복사해다 놓고 이거는 그대로 쓸 겁니다. 필요할 거예요. 이거는 지우지 않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걸 남겨놓고 한 부분만 수정을 할 겁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지금 현재 게시판 이거는요. 이제 CRUD라고 표현을 하는데 create, read, update, delete를 의미해요.
이 CRUD가 그냥 게시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정도로 기본적으로 게시판이라면 꼭 있어야 되는 기능들. 자, 크리에이트는 뭐냐? 글쓰기를 의미합니다. 리드는 뭐냐? 리스트나 디테일에서 글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의미를 해요. 그다음 업데이트, 수정이겠죠? 게시글 수정, 딜리트, 삭제를 의미해요. 게시판이라고 하면 이 네 가지는 무조건 있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걸 가지고 이제 CRUD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웹 개발자로 뭔가 취업을 준비한다고 하면 기본적인 CRUD에 대한 그 설계부터 이제 프로그래밍 코드를 짜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기본 소양으로 갖추고 취업을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실제로 저희 학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웹 개발 수업도 그런 커리큘럼으로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이런 게시판인데, 이제 우리가 어제 글쓰기 C를 한 거고요. 리스트나 디테일을 쓰니까 R도 한 거예요. 그 중에 우린 지금 이제 남은 D를 하려고 하는 거다 라는 상황이고, D를 다 하고 나면 U라고 하는 것까지 해서 수정 기능까지 만들어 볼 겁니다. 자, 그런 상황이라고 했을 때 이 CRUD가 사실상 근본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로직은 큰 차이가 없어요. 결국 다 도찐 개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글쓰기, 리스트, 디테일 이렇게 세 가지를 만들어 놨는데, 얘네들을 활용하면 뭐 특별하게 코드를 엄청나게 써내려갈 필요가 딱히 없습니다. 복사 붙여넣기를 많이 할 거고요. 거기서 내가 필요한 부분만, 지금 기능적으로 변경돼야 되는 부분만 간단하게 수정해서 기능을 끝내버릴 거예요. 실제로 웹 개발은 이런 식으로 많이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신입 개발자로 취업을 했다라고 했을 때 딱 회사에 들어가서 안전한 무 상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U를 만들어가는 개발은 절대 하지 않아요. 이런 일은 없어요. 신입 개발자한테 이렇게 일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이냐? 기존의 회사에서 진행하던 프로젝트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내가 투입된 프로젝트도 있을 것이고, 물론 회사에 취업하자마자 바로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했을 때 많은 대부분의 회사들이 기존에 진행하던 프로젝트의 결을 그대로 따라가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기능을 복사해다가 새로운 기능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얘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걸 최대한 분석할 거고요. 우리는 이 기존에 하고 있던 프로젝트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는 게 없으니까 맨 처음에 입사하고 나서는 기존 이 프로젝트를 엄청나게 분석을 시킵니다. 일에 투입을 시키기 위해서 분석을 엄청 시켜요. 우리 회사는 이런 식으로 개발하고 코드를 짜니까 네가 이 흐름을 읽어라 라고 분석하는 시간을 줍니다. 그럼 그 기간 동안 열심히 분석을 해요. 여기서 말하는 분석이라는 건 기본적인 코드의 흐름이나 구성, 구조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하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혼자서 못하겠죠. 힘들 거예요. 잘 안 돼요. 저도 그때 그랬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코드를 쳐다봅니다. 그러고 나서 실제로 투입이 되면 내가 지금 만들어야 되는 기능이 그 전에 봤던 거, 분석했던 것 중에 상당히 유사한 기능들이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유사하지 않더라도요, 여러분들 게시판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 다 뻔해요. 해야 되는 일이나 그 백엔드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나 뭐 프론트엔드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결국 너무너무 뻔하기 때문에 특별한 게 그렇게 많이 없기 때문에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걸 그대로 가져와서 현재 내 상황, 내가 지금 진행하는 상황에 맞게끔 약간씩 수정만 하면 기능을 그냥 뚝딱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당연히 힘든 일이지만 이게 적응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쉽게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런 연습을 미리 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순수한 자바만 가지고 하고 있지만. 그래서 삭제할 거라는 의사를 표시하면 이제 글 번호, 사용자가 입력한 글 번호랑 일치하는 게시물이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근데 어디 있는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있는지 확인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지금 사용자가 만약에 2번 글을 달라고 했을 때 2번 글을 지울 거야 라고 했을 때 그 2번 글이라는 녀석이 어디에 있는지를 봐야 돼요. 이거는 저장되고 있는 곳이 여기니까 무조건 여기 와서 찾는 거예요. 데이터는 여기 있는데 엉뚱한 데 가서 찾으면 의미가 없겠죠? 당연히 데이터가 보관되고 있는 곳에 가서 이 아티클스를 순회해서, 왜 순회해야 돼요? 얘는 데이터가 여러 개 있을 거니까, 순서가 있는 상태로 여러 개가 존재할 거니까 순회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사용자가 입력한 글 번호에 일치하는 게시물이 있는지를 확인을 할 거고요. 없으면 해당 게시물 없다 메시지 보여주고, 있으면 실제로 삭제되게. 자, 삭제시키는 방법은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우리가 리스트라고 하는 걸 처음 배웠을 때 리스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메서드들을 한번 검색해 보셔라 라고 했는데, 그걸 검색해 보신 분들은 이미 이 삭제라고 하는 키워드를 보자마자 내가 어떤 메서드를 써야 되겠구나라고 인식을 하셨을 거예요. 만약에 검색을 아직 안 해보셨다, 그러면 수업 끝나고, 제가 어차피 설명을 드리겠지만 수업 끝나고 나서도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되겠죠? 그런 방식을 통해서 쉽게 이 기능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바로 한번 진행을 해볼 건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테일 이 부분, 이만큼을 그냥 그대로 복사할 겁니다. 그리고 그대로 붙여넣기 할 거예요. 그러면 디테일이 똑같은 게 하나가 더 생기는 거잖아요. 이 상태에서 저는 밑에 있는 이 녀석을 딜리트로 명령어를 바꿔줄게요. 자, 여기서 봤을 때 또 꺼져 있군요. 잠시만요. 이게 왜 없지? 있는데? 어허. 자, 왜? 얘는 되고 얘는 왜 안 돼? 뭐야, 됐네. 됐다. 자, 디테일 기능을 우리가 복사 붙여넣기 해서 이것만 바꿔냈는데, 자, 이 상태에서 이거 건드려야 될까요? 스타트 잇. 건드릴 필요 없겠죠. 오히려 건드리면 안 되겠죠. 왜냐면 얘도 뒤에 글번호라는 걸 입력을 받을 거니까. 이퀄스 같은 걸로 바꿔버리면 글번호 입력했을 때 얘를 타고 못 올 거니까요. 검증이 안 될 거니까. 이거 건드리면 안 되고요. 그럼 이거 명령어 바꾸는 거 하나, 이거는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이거 필요하죠. 우리 글번호 입력 받을 건데 그 글번호 입력 받은 것도 써야 되잖아요, 밑에서. 그럼 그대로 둘 겁니다. 이건 어때요? 이만큼? 필요할까요? 자, 제가 좀 전에 여기 메모장에 정리해드렸던 게 이 과정을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이걸 하려면 이거 필요하지 않을까요? 디테일도 사실은 똑같이 이거 하기 위해서 한 거였거든요. 사용하려고 하는 그 로직 부분이 동일해요. 그러니까 코드도 동일해도 되는 거예요. 그냥 쓸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필요해요? 이거 필요하죠. 왜? 없으면 없다라고 보여주기로 했으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있으면 삭제를 시켜야 되는데 보여주는 거 필요해요? 이건 이제 진짜 안 필요하죠. 그러면 얘 지울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삭제하는 로직 하나 넣어주고요. 그냥 삭제, 뭐 게시물을 삭제했다라고 하는 출력문 하나 보여줄 겁니다. 그러면 삭제 기능 끝나요. 이만큼을 우리가 이 블럭 씌운 만큼의 코드에서 바꾼 거라고는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CLD가 대부분 다 이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기능 자체가 비슷해요. 다 이렇게.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결이 다 비슷하기 때문에 크게 고민할 필요도 없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게시판이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쉬운 녀석이니까 뭐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어렵게 느낄 필요도 없고, 그냥 차분하게 흐름 정도만 잘 파악하고 스타트 흐름만 잘 끊어내면은 여러분들 얼마든지 알고 계신 개념을 활용해서 코드를 써내려갈 수도 있고 응용할 수도 있고 다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럼 출력문부터 하나 만들어 볼게요. 몇 번 게시글이 지워졌는지 알려주면 좋을 것 같으니까 F를 사용해서 %B번 게시물을 삭제했습니다. 이런 멘트 하나 날려주고 여기다가는 ID를 써줄게요. 몇 번 게시물인지는 ID란 애가 가지고 있으니까. 자, 근데 이 ID가 실제로 삭제했을 때도 이 ID고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때도 이 ID인데 이거 지금 문제 있나요? 사용하고 있는 변수가 결국 여기서 만들어진 ID예요. 근데 존재하지 않을 때에도 해당 ID를 보여주고 있고요. 존재해서 삭제할 때도 이 ID 가지고 여기를 채우고 있어요. 그럼 지금 이 두 상황 똑같은 변수 하나를 쓰고 있는 건데 문제가 있을까요? 얘는 전혀 문제가 없죠. 왜냐? 코드가 내려오다가 이 if를 참을 만나서 얘가 출력이 되는 시점의 id라면 얘는 게시물이 없는 상태의 id가 맞으니까 이걸 보여주는데 문제가 없어요, 일단. 그리고 나서 continue를 만났죠. 그럼 밑으로 코드가 안 내려오잖아요. 왜냐? 얘는 올라가야 되니까. 그죠? 그러면 이 녀석이 실행이 안 된다라는 거니까 이때는 문제가 일단 없어요. 자, 그러면 실제로 존재한다고 봤을 때 이 아이디를 가지고 코드가 내려왔는데 얘가 거짓을 만나서 얘를 안 했어요. 그럼 지금의 아이디는 실제로 존재하는 게시물이 맞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거 안 했으니까 컨티뉴도 안 만났으니까 코드 밑으로 또 내려올 거고, 그때 출력하는 이 아이디는 존재하는 아이디가 맞으니까.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이 변수는 얘가 가지고 있는 값을 적절하게 우리가 꽂아서 쓴다면 똑같은 변수를 사용한다고 할지라도 전혀 문제될 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얘도 실행되고 얘도 실행되는 상황이 생겼다라고 하면 그때는 문제가 생기겠죠. 우리가 continue라고 하는 걸 통해서, 조건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런 상황을 다 억제시켜 놓은 거니까.
괜찮은 겁니다. 자, 그러면 멘트 보여줬으니 실제로 지우는 거 한번 해볼까요? 자, 지우는 거는 이제 remove라고 하는 메서드를 사용해서 지울 겁니다. 근데 그 remove라는 메서드는 리스트한테 쓸 수 있는 메서드예요. 그럼 리스트 지금 누구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articles. 이 녀석에 리모컨 눌러서 여기에 remove라고 하는 메서드를 사용할 것이다. 자, 그리고 나서 이거를 한번 보여드리죠. 우리가 자동 완성 기능을 사용해서 메서드 같은 거를 불러다 쓴다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여줘요. 이 REM으로 시작하는 녀석들을 다 추려서 보여주는 건데 뭐 remove all이나 remove if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가 쓸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궁금하면 한번 검색해 보시고요. 우리가 쓸 거는 지금 remove예요. 근데 remove가 똑같은 게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얘를 잘 보시면은 소괄호 안에 int index가 하나 쓰여져 있고요. 밑에 있는 애는 object o라고 쓰여져 있죠. 자, 메서드를 자동 완성으로 쓰려고 할 때 이 소괄호 안에 이런 문구가 들어있는 녀석들은 인자로 누가 와야 되는지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에요. 이 remove라는 메서드를 실행할 당시 소괄호에다가 인자 세팅을 할 건데 이 인자를 누굴 넣을 건데 누굴 넣어서 만들 건데 라고 하는 간단한 설명이다. 그럼 지금 첫 번째 거 int index 쓰여져 있어요. 이 여기다 인자 뭐 넣으라는 거예요? 일단 int니까 int 값 넣어야 될 거고 이름이 인덱스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인덱스 누구예요? 리스트에 존재하는 방 번호들 이거 넣어서 remove로 지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간략한 설명이고 밑에 있는 오브젝트 O 오브젝트라고 하는 거는 제가 저번에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게 모든 자바에 있는 모든 클래스의 꼭대기에 존재한다. 그래서 오브젝트에는 그 어떤 데이터도 다 담길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오브젝트 자체가 객체라는 의미였어요. 지금 여기서 사용된 이 오브젝트 O라는 얘기는 뭐냐? remove라는 메서드를 사용할 때 이 인자 자리에다가 내가 지우고자 하는 객체를 그대로 넣어도 지워줄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인덱스를 넣는 방식 하나 그리고 객체 자체를 넣는 방식 하나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뭐 리턴 타입도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 이거는 뭐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는 거고요. 왜냐면 리턴 타입이 지금 중요하지 않은 상황이라. 만약에 리턴 타입이 중요한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이것도 따져봐야 됩니다. 이런 거는 사실 얘가 이클립스에서도 많은 것들을 알려주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것만 가지고 이해를 하기에는 지금 무리가 좀 있어요. 그래서 공부할 때는 여기 와가지고 리스트, 메서드 이런 거 쳐서 자바 이런 거 들어가서 이 안에 쓸 수 있는 메서드가 뭐가 있으며 이런 거 보면서 해당 인덱스의 값 혹은 해당 값 중 첫 번째 값 이거는 설명을 이렇게 해놨어. 인덱스 or 뭐 틀린 설명은 아니지만 이런 거 봤을 때 이해가 안 된다 그럼 다른 걸 보시면 돼요. 좀 더 정리를 잘 해놓은 글들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 remove 같은 거 없나? remove contains cat 여기 있다. 얘는 또 오브젝트만 얘기를 해놨네요. 이런 식으로 설명되어 있는 것들을 구글에서 좀 보세요. 혹은 요즘에 뭐 챗GPT도 잘 되고 있으니까 그쪽에 가서 이거에 대해 설명해줘 라고 질문하면 또 설명을 잘 해줄 겁니다. 최대한 이해가 가능한 정보들을 많이 찾아서 읽어보시는 게 좋아요. 이것만 가지고는 조금 무리가 있으실 거라. 여러분들이 충분히 익숙해지고 나면은 사실 이것만 봐도요. 엔간한 건 다 쓸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이제 자바에 대해서 좀 통달한 상황이 되면 이제 뭐 구글링을 굳이 하지 않아도 이 녀석들 그냥 컨트롤 스페이스 가지고도 꽤나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긴 합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 상황에서는 인덱스를 가지고도 지을 수 있고 객체를 가지고도 지을 수 있는데 지금 메서드를 자동 완성으로 만드는 이 시점에서는 사실 어떤 걸로 만들어도 상관은 없어요. 이름이 같다면 그냥 아무거나 만들어 놓고 내가 이 자리에다가 인덱스를 넣어. 그럼 일단 인트 값이니까 번호가 들어가겠죠. 이렇게 써도 되고요. 아니면 객체를 넣어. 객체로 만들어서 넣어도 돼요. 뭐 이런 걸로 지워도 됩니다. 지금 뉴 아티클 만들어서 지우려고 하면 당연히 이런 게시물은 없을 거니까 못 되겠지만 안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응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자, 그럼 이 리무브 메서드를 사용했을 때 리스트에 있는 해당 게시물을 삭제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자, 우리는 뭐 가지고 지워야 돼요? 방번호? 자, 만약에 게시물이 3개 있어요. 그러면 방번호는 0, 1, 2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0번 방에는 1번 게시글이 들어가 있을 거고요. 1번 방에는 2번 게시글이 들어가 있을 거고 2번 방에는 3번 게시글이 들어가 있겠죠. 이 상황이에요. 사용자가 예를 들어 2번 게시글을 지우겠다라고 했어요. article delete 2라고 줬습니다. 그럼 우리는 id 여기에다가 2라는 값을 지금 채워 넣은 상태겠죠? 이런 과정들을 했을 거니까. 자, 그러면 이 2번 게시글을 지우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넣어줘야 되는 이 remove 인자 값으로 넣어줘야 되는 인덱스 값은 몇이에요? 1이겠죠. 인덱스는 0, 1, 2, 0부터 시작을 하니까 게시글 번호랑은 좀 다르겠죠. 똑같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여기다가 1을 넣으면 지워진다라는 건데 우리가 여기다 1을 이렇게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영원히 1번 글만 1번 인덱스 방만 계속 비울 거니까. 그럼 우리가 이 1이라는 애를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요? 지금 2번 게시글을 지우겠다라고 했을 때 이 녀석이 담겨있는 방 번호가 이렇게 담겨있는 방 번호가 1번 방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줘야 되는 건 방 번호니까 게시글 번호 같은 거 줘도 얘는 못 지웁니다. 게시글 번호 주면 인덱스로 판단해서 2번 방을 지우려고 할 거예요. 여기다 넣어줘야 되는 값은 1이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 1이라는 값을 찾아낼 수 있는 방식이 개념적으로는 머리로 지금 1이라는 값을 찾아냈지만 여기다 1을 그냥 하드코딩으로 박을 수가 없으니까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유동적으로 이 인덱스 번호 처리가 가능할까? 라는 얘기예요. 자, 가장 많이 하시는 생각들이 id-1입니다. 2번 글이 1번 방에 있을 거고 1번 글은 0번 방에 있을 거고 3번 글은 2번 방에 있을 거니까 이 방식을 가장 많이들 생각을 하세요.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있냐? 자, 리스트라고 하는 녀석은요. 사이즈가 없다가 게시물이 쓰여지고 뭔가 애들을 통해서 뭔가 추가가 되면 방이 늘어난다고 그랬죠. 그럼 게시물이 3개라는 가정하에 0번 방, 1번 방, 2번 방이 존재하는 거고 여기에 1번 글, 여기에 2번 글, 여기에 3번 글이 존재를 할 거예요. 야, 이런 상태인데 여기서 제가 이 글을 만약에 지워요. 번호 id-1을 통해서 이 인덱스를 잘 전달해 줬고 얘를 진짜로 삭제를 했어요. 그러면 이 리스트가 삭제된 뒤의 모습이 이렇지가 않아요. 이렇게 된다 그러면 id-1로 지워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어차피 데이터는 순차적으로 쌓일 거니까. 근데 이렇게가 안 돼요. 이건 지금 무슨 문제가 있어요? 1번 방 어디 갔어요? 리스트는 중간에가 삭제되면요. 이 2번 방이라고 했던 녀석이 자리를 1번 방으로 옮겨요. 그러니까 2번 방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에 2번 글을 하나 지우고 났을 때 그 뒤의 모습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지우고 나서 3번 글 또 지우려고 해요. 그럼 id-1이면 여기에는 2라는 인자가 들어갈 텐데 2번 방 있어요? 지금 2번 방 없잖아요. 앞으로 당겨지는 거예요. 중간에 공간이 비어버리면 뒤에 있는 애들이 앞으로 당겨져서 그리고 인덱스 번호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거나 부여하거나 이럴 수 있는 번호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자동으로 인덱스 번호는 당겨지는 겁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은 당연히 바뀌질 않죠. 우리가 직접 넣은 거고 이건 우리가 관리하는 거예요. 근데 인덱스 번호는 리스트라고 하는 녀석 자체가 이미 이렇게 설계되어 있는 녀석이니까 우리가 컨트롤을 못해요. 그거는. 그래서 id-1 가지고는 지금 인덱스 번호를 넣는 거는 해결이 못한다. 그러면 이 인덱스로 이 녀석을 지우기 위해서는 일련의 로직을 통해서 해당 인덱스를 찾아내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물론 그게 어렵진 않지만 우리가 그럴 필요가 딱히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왜 없을까요? 우리 여기 remove 메서드 실행할 때 인자로 줄 수 있는 게 인덱스 말고 또 뭐가 있었죠? 객체 그 자체가 있었죠. 객체 그 자체란 얘기는 방금 전처럼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방이 3개가 있고 0, 1, 2번 방이 있는데 여기 1번 게시글, 여기 2번 게시글, 여기 3번 게시글 제가 네모로 이렇게 그려냈지만 결국엔 이건 다 리모컨들이에요. 자, 그럼 만약에 사용자가 2번 게시글을 지우겠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지우고자 하는 건 이 녀석이죠. 이 녀석 리모컨. 지금 이 코드에서 누가 갖고 있어요? 그쵸. 이 녀석이 처음에 널이었다가 찾아내면 이 리모컨을 넘겨 받을 거잖아요. 그리고 밑에 와서 널 검증했는데 널 아니니까 이것도 안 할 거고 그리고 코드가 내려온 상태에서 파운드 아티클은 이 녀석에 대한 리모컨을 들고 있겠네요.
찾아낸 거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found article을 그냥 넣으면 됩니다. 인자로 객체를 줄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 리모컨을 넣었을 때 얘랑 이 리스트 안에 존재하는 녀석, 이 실제 객체, 이 덩어리랑 비교를 하는 거예요. 리무브란 녀석이 그 얘기를 해요. 그리고 찾았을 때 얘는 나랑 똑같네? 하고 얘를 지워버려요. 근데 아까 전에 게시글에 우리 구글링에서 본 글에서 첫 번째로 만난 값을 지운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게시물이 이렇게 존재하면 반복문이 그러니까 리무브라고 하는 이 녀석도 결국에는 내부적으로는 이런 비슷한 일을 해요. 객체를 가지고 가서 인자로 받은 녀석을 가지고 가서 이 리스트를 돌아봅니다. 그래서 나 지금 2번 글, 이 found article이 현재 2번 글이에요. 예를 들어. 근데 1번 글이랑 비교해 보는 거죠. 너 나랑 달라. 넌 아니야. 너 나와봐. 1번 방 나와봐. 너 나랑 같아? 너 지워. 이러고 나면 얘는 거기서 끝내요, 일을. 일을 더 하지 않아요. 분명 2번 글이 뒤에 또 있는데 얘는 지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거에 대해서 아까 구글링 했을 때 나왔던 글이 첫 번째로 만난 값을 지운다라고 한 건데 그것도 이 리스트 순차적인 상태로 가니까 앞에 있는 녀석이 지워지고 뒤에 있는 녀석은 살아있는다 이런 개념입니다. 근데 인덱스 번호를 인자로 넘겼을 때는 사실 그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게 인덱스는 고유한 값이니까 중복될 수가 없는 애니까 그래서 그거는 따로 얘기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지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일단 글을 먼저 써야겠죠? 3개를 써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글 3개 존재하고 있고요. 그걸 이렇게 보여드리죠? 얘가 안되네? 그냥 해볼게요. 아티클 딜리트 만약에 2번 글을 지우겠다. 2번 게시물을 삭제했어요. 그리고 리스트를 보면 2번 글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딜리트를 또 할 건데 이번에 한 5번 글 하겠다. 5번 글 없죠? 그럼 없다라고 잘 나오고 있어요. 없는 글 맞으니까. 그리고 나서 아티클 라이트를 한 번 더 해볼게요. 몇 번 글 써졌어요? 4번 글 써지죠. 얘가 중간에 2번이 지워짐으로써 분명 2번이라고 하는 글 번호가 고유한 값이 살아있는데 이제는 쓸 수 있는 값이 됐는데 없어진 거니까 그 전에 게. 근데 얘는 왜 4번으로 만들어요? 왜? 우리가 이 번호를 증가시키는 건 코드 위쪽에서 이 변수가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변수에 대한 값은 중간에 삭제가 됐든 수정이 됐든 뭐 어떤 기능이 실행이 됐든 간에 어차피 라이트 할 때마다 1씩 증가하고 있을 거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나중에도 이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2번 글이 삭제됐다고 해서 그 다음에 쓰여진 글이 2번 글로 오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그냥 간단하게만 딱 짚어드릴게요. 게시물이 10개가 있었어요. 1, 2, 3, 4, 5, 6, 7, 8, 9, 10 해서 10개가 있는데 1번 글이 지워졌대요. 예를 들어. 그럼 이제 1번을 쓸 수 있는 상황이 됐죠. 그 뒤에 11번째로 글 쓴 사람이 글을 썼는데 1번 글로 써졌대요. 근데 우리 리스트 볼 때 게시글 번호 가지고 정렬하고 있지 않았어요? 나는 글을 방금 썼는데 내 글은 맨 뒤에 가 있는 거예요. 이거 말 돼요? 안 되겠죠. 이런 것 때문에라도 우리는 중간에 번호가 빈다 그래서 그 번호를 채우면 안 됩니다. 무조건 한 번 쓴 이 아이디 번호는 그냥 이제 뒤도 돌아보지 말고 넘어가야 돼요,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실제로 그렇게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딜리트 기능 또 실행을 해봤는데 잘 지워졌는지 디테일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당연히 없으니까 없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삭제 기능 만드는 거 정말 어렵지 않죠. 사실 제가 쓴 코드라고는 이게 전부잖아요. 이거랑 이거 명령어 부분에 딜리트 바꿔준 거. 수정 기능도 거의 똑같아요. 수정 기능도 이 전반적인 이만큼은 거의 동일할 거고요. 이렇게 찾아낸 다음에 수정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다른 게 있다라고 하면 입력을 받아야 돼요. 내가 수정하고자 하는 제목이나 내용 같은 걸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입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입력을 받게끔 입력받는 로직이 추가되는 거고 그게 전부예요. 그러고 나서 실제로 그 입력된 값으로 원래 있던 값을 바꿔주는 거 그것까지가 모디파이에서 해야 되는 수정 기능에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어렵지 않죠?
생각보다 대부분 기능들이 다 고만고만하고 간단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모디파이도 한번 바로 해볼까요? 수정 기능? 근데 지금 우리가 만든 기능들이 좀 줄여서 보여드리면 위에서부터 라이트, 그리고 디테일이 있고 딜리트가 있고 리스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LC 프로 이렇게 엮여있는 한 덩어리 안에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상 이렇게 둬도 아무런 상관은 없거든요. 근데 코드 짤 때 항상 중요한 건 가독성이라고 했죠. 저는 이건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의견이에요. 저는 CRUD 기능을 놓고 봤을 때 CRUD 순서를 좋아해요. 첫 번째로 오는 기능을 라이트, 두 번째로 오는 기능을 리스트나 디테일, 세 번째로 모디파이 수정, 그 다음 네 번째로 딜리트를 놓는 편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개발자들마다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저는 실제로 실무에 나가서도 그런 코드들을 주로 보게 되었고 보면서 저도 개발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굳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는 거를 잘 못 봅니다. 그래서 저는 순서를 바꿀 거예요. 안 해도 돼요. 이거는 꼭 해야 되는 일은 아닙니다. 이만큼을 잘라내기 해서 위쪽으로 올릴 거예요. 라이트 밑에 리스트로 놔줄 거고 그 밑에 디테일, 그 밑에 딜리트 이렇게 놓은 다음에 이제 수정 기능 만들면 수정 기능을 딜리트의 위쪽에다 위치를 시킬 겁니다. 꼭 해야 되는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순서를 어느 정도 흐름을 맞춰줬을 때 저 개인적으로는 가독성에서 좀 이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좀 여담인데 제가 이렇게 코드를 쭉 썼잖아요. 자동 완성도 쓰고 뭐 이렇게 그냥 직접 타이핑도 하고 쭉 써내려간 이 과정에서 제가 컨트롤 시프트 F를 누르면 얘가 줄바꿈이나 들여쓰기 같은 거 어느 정도 해준다 그랬죠. 제가 이 상태에서 컨트롤 시프트 F 누르면 아마 여기 한 칸 띄어쓰기 들어갈 거고요. 여기 와일문들 여기는 또 띄어쓰기를 했네요. 제가 두 개의 띄어쓰기 들어갈 거고 나머지는 변화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제가 대단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줄 정리랑 들여쓰기랑 이런 띄어쓰기 같은 거 시켜가면서 개발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냥 몸이 익는 거니까 그렇게 하게 돼요. 근데 그 모습이 좋긴 좋아요. 확실히. 그러니까 띄어쓰기 같은 것도 생각보다 나름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하나만 예시로 보여드리면 자 이거 보기 좋아요. 저는 사실 공부할 때부터 이렇게 붙어 있으면은 코드가 안 읽혔어요. 저 스스로가 이게 너무 안 읽혀가지고 이게 괜히 아무것도 아닌 건데도 시간을 쏟고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을 다 뛰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방금 전보다는 이게 보기 더 좋지 않나요? 잘 읽히지 않나요? 이런 가독성, 이런 사소한 디테일들이 생각보다 코드 가독성에 영향을 많이 끼치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이런 분들도 있어요. 한 칸은 띄고 한 칸은 또 안 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그 쓰는 와중에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생각이. 지금 이쪽에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코드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제 가독성적인 부분에서 띄어쓰기나 이런 것들을 어디는 띄고 어디는 안 띄고 이렇게 통일이 좀 깨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쌓이면 결국에 코드를 읽어나가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정신이 엄청 사나워요. 왜냐면 지금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코드야 이렇게 좀 간결한 느낌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 코드는 이런 느낌, 이 느낌은 비슷한데 이 안에 내용들은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담고 있을 거니까 그러면 신경 써야 될 게 되게 많은데 그 와중에 이런 것들이 자꾸 눈에 밟힌다면 되게 어지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부하시는 시점이니까 이 시점부터 최대한 이런 거를 좀 신경을 써주세요. 그리고 몸이 한 번 익기 시작하면 그 뒤로는 여러분들이 하기 싫어도 엄지손가락이 알아서 스페이스를 막 누르고 있을 거예요. 스페이스바를. 근데 그 상태가 되는 게 가장 바람직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컨트롤 쉬프트 F 한번 눌러볼게요. 제가 여기랑 여기 바뀔 거라고 말씀드렸죠. 띄어쓰기. 그쵸. 이거 두 개 빼고 바뀐 거 있나요? 다시 돌아가서 컨트롤 Z 누른 겁니다 지금. 그리고 밑에 쪽 아까 여기까지 변화하는 거 봤으니까 이 밑에 쪽 보고 여기서도 컨트롤 쉬프트 F 하면 여기 말고는 바뀐 게 없어요 지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각보다 되게 이제 중요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면 저도 실제로 실무에서 일을 하면서 동료 개발자들이랑 같이 협업을 하는 상황 속에 다행히도 저는 이런 것들이 습관이 되어 있는 상태로 일을 시작해서 개념은 몰라도 지식은 없어도 이런 거는 또 까탈스러운 편이어가지고 잘 지켰는데 어떤 동료 개발자 한 분이 이런 걸 진짜 안 지키시는 분이 있었거든요. 저만 스트레스 받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모두가 같이 일하는 모두가 이거를 되게 거슬려 하고 있었고 그 모든 사람들이 이걸 마음에 안 들어서 이 사람이랑 일하기 싫다는 소리를 하고 있었어요. 생각보다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연습할 때 같이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나중에 해도 뭐 할 수는 있지만 지금 해놓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하고 해드린 거고요. 모디파이 기능 또 바로 갈게요. 여담이 좀 길었네요. 자, 이번에는 딜리트 기능을 제가 그대로 하나 복사를 할 거고 이 녀석 붙여넣기를 하나 해줄 겁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딜리트를 모디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줄 거예요. 지금 수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 녀석도 마찬가지 start with equals가 아니라 이걸 써야겠죠? 왜냐면 게시글 수정, 내가 몇 번 글 수정할 건데 어떤 글 수정할 건데 라는 것도 알려줘야 되니까 개념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몇 번 글 수정할 건데 라고 한 그 몇 번 정보 필요하니까 가지고 있어야 될 거고요. 이거 몇 번 글 수정할 거야 라고 했는데 게시물이 없으면 이런 게시물 없어 너 이거 수정 못해 있으면 실제로 수정할 수 있게 입력받으러 보내면 되니까 이것도 필요하고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방금 전에 말한 거 필요하죠. 그리고 실제로 바뀌어야 되는 건 이거 없고 여기를 수정했습니다. 그럼 이 사이에다가 우리가 실제로 수정하는 입력받는 행위 플러스 수정하는 행위 이 두 가지만 만들어서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 입력받는 행위 타이핑 해야 될까요? 써야 될까요 우리가? 우리 입력 받는 거 이미 있지 않나요? 위쪽에 올라가 보면 아티클 라이트에 제목 입력 받는 거 있고 내용 입력 받는 거 있잖아요. 가져옵니다. 그리고 여기를 수정할 제목 또 여기다가는 이제 이 변수를 반복문 바깥에서 만들어놔야 그 밑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빼놓은 거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니까 그냥 선언해 버리고요.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거 복사에다가 수정할 내용 그리고 변수 이름만 바꿔주면 입력받는 행위는 끝났죠. 코드가 여기까지 코드가 이 위에서부터 쭉 내려왔다고 했을 때 여기서 컨티뉴를 만난다면 얘네를 하지 않고 올라가겠지만 컨티뉴를 만약에 만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게 아예 실행이 안 됐다는 얘기니까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바로 수정할 내용을 입력받는 거 당연히 괜찮죠? 문제가 없는 상황이니까. 자, 그럼 이렇게 입력받은 두 녀석을 가지고서 원래 객체가 가지고 있는 실제 값을 변경해야 돼요. 어떻게? 지금 제가 이렇게 코드를 썼을 때 이만큼 코드 안에서 내가 수정하고자 하는 게시물의 원본 객체 있죠? 그 객체를 누군가는 컨트롤할 수 있게끔 알고 있어요. 누가 알고 있어요? 찾는 과정을 통해서 실제로 일치할 때, 찾았을 때, 내가 수정하겠다라고 한 그 게시글이 존재할 때, 파운드 아티클한테 리모컨 넘겼다 그랬죠. 그럼 파운드 아티클이라는 녀석은 해당 객체 리모컨 들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파운드 아티클에 들고 있는 리모컨 눌러서 타이틀에 접근을 해서 얘가 가진 값을 지금 방금 전에 입력받은 값으로 재할당해버리면 값이 바뀐다는 얘기겠죠. 바디도 마찬가지. 이러면 수정기는 끝났습니다. 확인해볼까요? 자, 일단 또 글을 써야 돼요. 자, 글 3개 썼고 바로 모디파이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2번 글을 수정하겠다라고 들어가면 바로 입력받으러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숫자로 되어 있던 2번 글이 이 녀석들인데 숫자로 되어 있던 제목과 내용을 제가 영어로 이렇게 바꿔버릴게요. 수정했대요. 그리고 이 글을 보면 바뀌어 있죠.
리모컨 눌러서 원본 객체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재할당해버렸으니까 당연히 바뀌는 거죠. 변수는 값을 재할당하면 원래 있던 값 사라지고 지금 추가한 재할당한 값으로 바뀌는 거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런 리모컨이 왔다 갔다 하는 행위, 어제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변수에 객체가 직접적으로 찌부돼서 들어가는 형태로 이해를 했다면 지금 이 코드부터는 이해를 절대 할 수 없어요. 리모컨이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조작을 했을 때 실제 값이 변하는 걸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당연히 게시물 객체 자체가 바뀐 거니까 리스트에서 그걸 불러와서 봐도 제목은 바뀌어 있는 거고요. 우리는 이렇게 꼭대기에 보관하고 있는 아티클스라는 데이터, 임시적인 저장소를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게시물을 쓸 때마다 하나씩 칸을 채워 넣은 거예요. 그리고 얘를 가지고 원격 조정 리모컨으로 얘를 컨트롤한 거니까 그럼 얘가 실제로 값이 바뀌는 거고 그럼 얘를 가져다가 보여주는 위치, 보여주는 곳들은 당연히 다 바뀌는 거죠. 그렇게.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어제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보신 내용이요. 기본적인 CRUD 기능 4가지를 다 한 거예요. 글쓰기, 글 보기. 보기 같은 경우가 이제 2가지가 있는 거죠. 목록과 상세 보기. 그리고 글 수정. 그리고 글 삭제. 이 CRUD 4가지가 이렇게 간단합니다. 여기서 이제 점점 디테일을 찾아 나간다면 뭐 회원 가입을 하는 기능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거기다 로그인 하는 기능도 만들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로그인을 해야만 글을 쓸 수 있게 해서 내가 쓴 글일 때만 수정 삭제가 가능하게 하는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다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기본적인 개념은 달라질 게 없어요. 결은 다 똑같아요. 이런 느낌으로 일단 삭제와 수정 기능 만들어 봤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커밋을 하나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하죠. 5분에 이어서 할게요.